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우리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일상에 상상을 더한 그림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화가이자 여행 작가 김물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물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김물길 작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감성, 또 시선을 따라가는 여행, 또 거기에서 오는 스토리들을 듣는 재미가 맞아요. 되게 쏠쏠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또 국내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만 소개해드리다가 네. 가깝게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국내를 골라봤는데 네. 그중에서도 딱 한 곳, 경주를 소개시켜드릴게요. 경북 경주. 네, 볼거리가 정말 많은 곳이고 사실 한국 사람 중에 경주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수학여행 때 꼭 가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네. 첫 경주 방문이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였는데 네. 사실 근데 여행이라는 것이 내 뭐 마음가짐 혹은 계절에 따라 또는 10대, 20대, 30대, 40대에 따라 느껴지는 감상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더 뭔가 여행을 깊이 감상할 수 있는 어른이 됐으니까 이때 내가 초등학교 이후로 경주를 가면 어떻게 다가올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를 다시 보러 가는 느낌으로 네. 경주를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러니까 철없을 시절에 그냥 친구들이랑 놀면서 갔던 그 수학여행 때의 경주와 어른이 되어서 다시 만난 경주. 자, 어디부터 가볼까요? 제가 경주에 다시 가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양동 마을입니다.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안동의 하회마을과 더불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거든요. 이곳은 골짜기와 능선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까지 포함해서 총 160여 호의 고가옥과 초가집들이 그런 숲과 함께 펼쳐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을로 들어서자 멀리 초가지붕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고 그 뒤로는 이제 기와로 머리를 올린 양반 가옥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양동마을. 네. 이 풍경을 또 그림으로 담으셨을 텐데 어떤 장면이 영감을 줬을까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가지붕이 둥그렇잖아요. 네, 그 모습이 고래의 등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그래서 볼록하게 올라있는 고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피부를 스치는 바람이 바닷바람이고 내가 그냥 이 마을을 거니는 게 아니라 고래와 함께 수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제 마당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열린 대문을 볼 때마다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이 다 파란색은 아니었는데 이게 고래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바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을 더 푸르게 색깔로 칠했습니다. 여기 칠하신 게 어떤 물감인 거예요? 수채화 물감으로. 수채화예요? 네. 근데 평소랑은 좀 약간 연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예리하시네요. 그래요? 맞아요. 항상 약간 두꺼운 불투명한 물감을 사용하다가 네네. 이때는 제가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기 쉬운 수채화를 가지고 그렸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동양화의 느낌도 약간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네요. 색감도 그렇고 약간 번짐이 많아서 아마 더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양동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 지붕을 고래로 표현한. 야, 이거 정말 완전히 발상의 전환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경주 생각하면 사실 불국사 그 계단 앞에서 항상 수학여행 단체 사진 찍는 게 우리나라 국룰이거든요. 맞습니다. 다녀오셨죠? 네네. 당연히 물론 다녀왔어요. 네. 사적 및 명승 1호,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이제 경주 가면 불국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단 여기서 찍어야 되거든요, 사실. 네네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낯이 익어요. 네. 그렇죠. 아마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제가 불국사 들어가서 천천히 거닐고 있었는데 익숙한 곳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자꾸 하늘을 위로 고개를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려다보는 제 시선이 맺힌 곳은 사실 하늘이 아니라 대웅전 처마의 단청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청이 그런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갔을 때는 조금 흐린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단청빛이 당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 단청을 제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또 단청. 원래도 예쁜 단청인데 이걸로 어떤 작품이 또 탄생했을지 궁금해요. 그림, 네, 보여주시죠. 이제 기나긴 이제 역사와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아름다운 단청의 색감을 보면서 예. 이제 그 당시엔 얼마나 다 아름다웠을지 상상해 보기도 했고요. 근데 처마살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이제 뻗어 나오는 그 모습이 마치 새 날개를 연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웅전의 처마는 어떤 새의 그 화려한 깃털같이 깊고 아름답다라고 느꼈습니다. 야. 그래서 이 새가 한번 크게 펄럭이면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무지개 같은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새의 이름을 불국조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불국조. 네. 야. 와, 근데 이거- 단청이랑 날개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거는 아까 빨리 감기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네. 어느 정도나 실제로는 걸렸나요? 그때 한 1시간 정도 내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야, 이렇게 이건 또 보니까 또 밑에서 지붕을 쳐다본 네, 느낌이에요. 두 마리의 불국조를 그렸고요. 아까 네. 좀 작은, 그리고 이거 조금 큰 사이즈의 새입니다. 그 코너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본 그 지붕의 모양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야, 불국사 대웅전을 새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야, 대단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제 표현이 오늘 좀 아, 괜찮나요? 표현이 너무 고급스러웠습니다. 작가님을 울리는 저의 표현, 네, 자랑을 하고 싶네요. 네,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불국사에서 어떤 풍경 또 담아오셨나요? 사실 불국사를 걷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우리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다보탑, 네. 네. 아, 그리고 교과서 펼치면 항상 있었던 석가탑입니다. 네. 석가탑은 사실 아실 거예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당나라의 뛰어난 석공 아사달이 탑을 짓는 중간에 아내를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그 그리움에 슬픔에 사무쳐서 연못에 몸을 던졌는데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사달도 그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연못에 뛰어들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보니까 내가 새롭게 보는 이 석가탑은 조금 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석가탑을 사진으로 찍고 그 안에 새롭게 제가 현대화시킨 아사달과 아사녀의 모습을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서 뭔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 싹 트는 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너무 지금 귀여워요. 밑에 있는 남자가 등 뒤로 꽃을 숨기는 모습도 보이고요. 맞아요. 야,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는 고양인가요? 바둑입니다. 강아지네요. 바둑이 한 마리가 또 기다리고 있고. 네. 야, 위에서는 여성 한 분이 약간 하늘을 무심한 듯 쳐다보는데 네. 제 생각에 밑에 남자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곧 아사달. 만나게 될 걸 알고 네, 있는 네. 서로죠. 네. 이 야. 물길 작가님의 바람처럼 야사달과 아사녀가 저 다른 생에는 저렇게 사랑을 하고 있기를 네, 바라게 꼭. 돼요. 그러니까 새드 엔딩의 그 상징이 해피엔딩으로 저렇게 그림으로나마 바뀌었네요. 야, 와, 그것도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시선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신기합니다. 이것도 궁금해요. 사진 위에다가 그림을 저렇게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디지털 작업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 패드로 아. 작업을 했습니다. 와. 도구를 가리지 않고 네. 신기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네.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돌로 만들어내는 바로 사원, 석굴 사원, 바로 석굴암입니다. 예. 석굴암은 현재 내부는 보수 공사 중이어서 안타깝게도 가로막힌 채 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자료화면이에요. 네. 가로막혀 있지만 본존 열애 자상의 그 우아함은 정말 유리창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3.5m에 달하는 커다란 규모와는 달리 은은하고 그런 자비로운 미소는 이제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걸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다 익숙한 우리 석굴암도 다 한 번씩 가봤잖아요.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뭐 이렇게 보수 공사 중이기도 하고 사진 촬영도 안 되고. 그렇죠. 아, 사진 네. 촬영 안 돼서 되고, 네.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해봐도 갔다 왔다는 말은 있는데 사진이 다 없어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화면으로 보니까 또 반갑네요. 맞아요. 네. 저도 덕분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네요. 네. 요것도 혹시 그림으로 네, 준비하신 게 물론 있죠?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 본존불의 그 옷자락과 미소는 단순히 돌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단결이라고 느꼈어요. 예. 이 정말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어떤 문화유산도 따라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그림으로 석굴암을 빛나는 메달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점점 금메달이 돼가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새겨져 있는 석굴암의 모습인데요. 길이길이 우리의 자부심으로 남을 아름다운 메달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와. 아니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행사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제작해도 될 것 같죠? 경주시 뭐 합니까 지금? 경주 뭐 전국체전 같은 거 열 때 이걸로 하시면 되겠네 지금. 그렇네요. 네, 제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와, 너무 근데 이게 이 메달이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와 네. 이 석굴암 속에 있는 부처의 그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려요. 요거는 아까 봤지만 붓으로 이것도 네, 수채화로 똑같이 그린 거죠. 수채화로 그린 그림. 근데 지금 그림의 질감은 약간 파스텔로 칠한 것처럼 약간 질감을 표현했다는 그렇게도 느낌도 느껴요. 드네요. 아무래도 종이가 우둘투둘한 수채화지이다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색감이 조금 더 부스스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빛나는.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그런 거 그러게요. 캐치하는 것이. 예, 예술 쪽 조예가 아니, 점점 더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보는 여러분들도 시선들이. 이게 한글 다 라이프 함께 하시면 이게 더 물길 작가님 네, 덕분입니다. 오늘 칭찬받으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경주의 멋진 자연 풍경도 담아오셨잖아요. 네, 문화유산도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도 있습니다. 경주의 양남면으로 가시면 주상절리가 있는데요. 주상절리는 용암이 급속히 식으면서 형성된 바위 기둥을 말하잖아요. 이라고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어요. 맞습니다.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경주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달려갔거든요. 근데 경주 주상절리는 파도소리길이라고 불리는 해안 산책로를 걸으면서 감상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파도 소리 길. 네, 그래서 약 길. 20km 정도 되는 코스로 동해안 트레킹 코스 중에 으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아니 저는 제주도에 있는 주상절리를 가봤는데 네네. 경주에도 있는 줄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오, 네.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 주상절리 물길 작가님의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자극했을 것 같거든요. 모양도 특이하고 어떻게 변신을 했을까 궁금해요. 네. 주상절리를 딱 봤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바다를 향해 펼쳐져 있는 모습이 주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 주상절리 끝자락에 파도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모습이 뭔가 바람 같아 보였고 그래서 모래사장에게 살을 촘촘히 이어박힌 거대한 돌 부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는 주상절리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고 와. 네, 사실 이 모양 말고도 세워져 있는 그리고 옆으로 누워 있는 주상절리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마치 이 모습이 일부러 이렇게 의도해서 뭔가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의도를 혼자 그냥 감히 파악해 본 건데 세워진 주상절리는 바다를 비치는 양초, 그리고 옆으로 누워 있는 저런 주상절리는 땔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낭만 있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황홀한 바다를 비추기 위한 이 바다용 땔감이지 않을까, 그리고 양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야, 이 주상절리로 아까 부채살로 그리고 양초로 이거는 뭔가 밤바다를 비추는 그 밤 항해하는 배를 위해서 이게 붉게 빛을 내는 그런 양초 같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노을이나 이제 바다의 길을 보여주는 양초이기도 하고. 요거 앞에 아까 부채살 그림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상상을. 그러니까요. 주상절리를 보고 이게 부채살에 이게 스며드는 바람처럼 네. 파도가 바람처럼 맞습니다. 와 네. 이렇게 됐다. 푸른색 바다가 그려진 그림. 야. 그렇죠. 이 부채 그림은 약간 웅장하고 뭔가 멋진 느낌이라면 네. 뒤에 양초 그림은 되게 따뜻하게 따뜻한 다가와요. 느낌. 아까 주상절리 사진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상절리 아까 사진 보면 저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면 이렇게 부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요거 있죠. 요거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약간 파스텔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는 파스텔을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이거 그리고 저는 약간 이거 스파게티 면을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뜻인가요? 네네. 그리고 요거 다음 사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주상절리가 쌓여 있는 게 안 나오네요. 네, 요거 지금 이거 준비된 거 보여주세요. 이거 하은 앵커 뭘로 그리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어묵 가게 보면 어묵 쌓아놓은 거 있죠, 팔라고. 지금 많이 배가 고프신 것 배가 같아요. 아니 저 이렇게 고프시나 상상해서 봐요. 그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죠. 네. 어묵 가게 저기 어묵이라면 바다가 어묵 국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이걸 또 받아주시. 지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상상력을 길러보는 그런 저는 시간인 거죠. 이가 엄청나게 많은 특이한 바다 생물? 약간 괴물 같은, 네. 바다 괴물 같은. 시청자 여러분 판단하실 겁니다. 제 아이디어가 더 좋았다는 것을. 저는 이거 어묵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어묵 가게 쌓인 어묵. 좋은 알겠습니다.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벌써 마지막 소개해 주실 곳 어딘가요? 네,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바로 첨성대입니다. 이게 또 경주의 상징이죠. 빼놓을 네네. 수가 없죠. 근데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큰 뭔가 특별함이 없을까라 생각하면서 주변을 거닐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날따라 유난히 그 첨성대의 모습이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제 밖에 아래는 이게 불룩하고 위에는 조금 오목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 모습이 마치 어떤 잔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 그리고 하늘, 밤, 천문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만의 동화를 하나 지어봤습니다. 동화를. 네. 첨성대로 동화를 어떻게 그림을 보시면서 지으셨지? 제가 한번 이 동화를 읽어드릴게요. 네. 옛날 옛적 밤하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혼자서만 보고 싶다는 집착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신은 밤하늘을 담기 위해 절대 깨지지 않는 튼튼한 잔을 하나 만들었고 자신 말고는 아무도 보지도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그 잔을 혼자 간직했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잔을 잘못 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이제 하늘에서 잔이 떨어지면서 잔에 가득 담겨있던 밤이 밖으로 나오게 됐고 그 덕분에 다행히 하늘은 다시 빛나는 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이 빈 채로 떨어진 잔은 이곳 경주에 거꾸로 자리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첨성대가 되었습니다. 라는 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니. 이 스토리도 제가 작가님 지은. 네, 그 스토리의 한 페이지를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와, 야.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생각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실제 이거 아닌가 이 학설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방학이 끝나서 아직 마지막 방학 끝자락에 있는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붙여보는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말이에요. 네, 지금 아까 제 어묵 아이디어에 많은 분들이 권카이브님이 어묵 매우 웃겨요. 저는 감자튀김 같았어요라고 권카이브님이 어머, 말씀하셨고, 감자튀김. 네, 후왕님은 가래떡. 그리고 다 오늘 하루님은 묵밥. 네, 이렇게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음식이 등장을 하네요. 자기만의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창의력 훈련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함께 해주시니까 뿌듯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가혁 앵커는 첨성대를 보고도 먹을 게 생각났나요? 맥주잔 거꾸로 한 거. 예. 그 약간 이벤트 할 때 공짜로 주는 맥주잔 있잖아요. 그게 약간 생각났는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감성 충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물길 작가와 함께 경북 경주 이야기 멋진 그림 잘 보았습니다. 이거 아마 경주시청에서 아까 그런 첨성대 스토리 같은 거는 저희가 좀 뭐 만들 수 있을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달도. 메달도. 네네네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